네, 반갑습니다. 대박가족입니다. 8월 29일 역발상 주식투자 강의 5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대박가족입니다. 오늘 또 이번 주 목요일장 종합 전체적인 분위기나 시황에 대해서 먼저 강의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역발상 주식투자 강의 한 5회째인데요. 5번째 강의인데, 역발상 주식투자 강의도 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무료 추천 종목 코너도, 한 종목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목요일장, 시장의 여건이 오늘은 좀 반도체 종목이 많이 빠지면서 어, 시장이 좀 많이 출렁거리는 그런 하루였기 때문에 시장의 분위기는 좀 냉랭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투자자 분위기도 좀 반도체 종목들이 많이 빠지고 또 여타 관련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빠지다 보니까 지지난주에 급락에 이은 반등 이후에 좀 쉬어가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 좀 나오고 있어서 장의 분위기는 좀 그렇게 강한 그런 느낌이 아니고 좀 투자자들 분위기도 예전만 못하게 조금 좀 답답한 그런 느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 그런 장입니다. 이번 주 한 주 모습을 보면은 뭐 특별히 강한 그런 주도주가 눈에 띄지 않았고요. 그렇다고 주도 업종도 그렇게 눈에 띄지 않은 그런 좀 횡보하는 그런 느낌이 한 주였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최근에 가장 큰 핫 이슈는 역시 엔비디아죠. 엔비디아 실적 발표도 나오고 실적은 괜찮게 나온 걸로 나와 있는데 오히려 이제 엔비디아가 출렁거리니까 국내 반도체 관련 종목들도 역시 같이 출렁되면서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가 또 오늘 한 3% 정도 빠집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얼마나 빠지느냐에 따라서 사실 종합이 많이 좌우되는데요. 삼성전자가 한 1% 빠질 때는 지수가 한 10% 정도 빠진다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삼성전자가 한 30포인트 빠진다. 그러면은 삼성전자 자체만 놓고 봐도 거의 한 30, 포인트 정도는 그냥 빠지면서 삼성전자의 영향력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나라 증시는.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다 빠지니까 지수가 많이 흔들리는 모습이었고 또 이격이 좀 컸던 한미 반도체도 좀 많이 좀 빠지면서 9% 가까이 빠졌죠. 역시 한미 반도체는 제가 계속 언급을 드리면서 이격이 너무 크다. 이 종목이 너무 많이 이격이 컸기 때문에 이격이 너무 큰 게 가장 큰 악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역시 주가가 너무 많이 뜬 상태면 조금만 악재가 나와도 주가는 또 바로 또 좀 고통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역시 반도체 관련 종목들 대장인 지금 2차 엔비디아가 지금 좀 무너진다는 개념보다는 좀 엔비디아가 좀 탄력이 좀 둔화되고 있는 그런 형국이죠. 엔비디아가 좀 약한 흐름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좀 출렁거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 반도체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좀 힘든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한미 반도체 이런 종목들도 전체적으로 좀 조정이 좀 많이 오늘 나오면서 이번 주 내내 전체적인 시장의 여건은 그렇게 강한 흐름은 아니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제약주 정도에서 좀 강한 흐름이 좀 나오는 모습이었고 나머지는 그렇게 강한 좀 제약주 내에서 또 유한양행 정도가 좀 강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유한양행이 좀 그래도 최근에 이번 주에는 아주 강력하게 좀 땡겨주는 모습이 나오면서 최근에 한 2, 3주 정도 종합
주가 지수보다도 훨씬 강한 모습이고, 여타 다른 업종에 비해서도 유한 양행은 아주 좀 강한 모습인데, 이제 많이 거래 좀 터졌고 좀 시선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좀 쉬어갈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번 주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이런 반도체 관련 종목들의 탄력이 좀 많이 둔화되는 그런 형국이었고, 반면에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삼성 SDI 같은 2차 전지 관련 종목이 낙폭과대에 대한 반등이 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삼성 SDI, 그다음에 LG화학 이런 종목들 지금 긍정적인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 물론 뭐 LG화학이나 뭐 삼성 SDI나 뭐 LG 에너지 솔루션 뭐 이런 종목들이 뜬다고 해서 뭐 얘네들이 계속 올라가는 주도주로 간다 이런 느낌은 아닌 것 같고요. 워낙 낙폭이 크니까 낙폭과대에서 뭐 주가가 뭐 특별히 많이 땡길 업종이 눈에 띄지 않으니까 이런 업종을 좀 낙폭과대에 대한 반등을 좀 땡겨주면서 투자자들의 시선을 좀 끄는 그런 작업이 나온 모습인데요. 글쎄, LG 에너지 솔루션, 뭐,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제 반등이 지금 2주, 3주째 지금 진행 중인데요. 좀 더 땡긴다면 한 45만원 근처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근처 어느 정도까지는 여력이 좀 있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가, 그 다음에 삼성 SDI, 뭐 LG화학, 뭐 이런 종목들이 지금 반등권에 좀 들어왔기 때문에 2차 전지 내에서도 좀 그나마 좀 우량하다고 하는 종목들이나 아주 대시세를 안 내는 종목들은 좀 뜨는 여건, 좀 반등이 좀 더 나올 수 있는 여건이고요. 에코프로 같은 종목은 지금 한 1% 정도 상승을 했는데 그 반등의 흐름이 그렇게 강하지 않은 하락에 비해서 반등이 강하지 않는 모습. 그러니까 결국은 힘이 없는 그런 모습이죠. 워낙 이전에 큰 시세를 이렇게 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시세를 내다 보니까 결국에는 지금 에코프로는 좀 탄력이 좀 다른 2차 전지보다도 좀 그런 약한 흐름이고요. 에코프로 BM도 뭐 그렇게 강하지 않죠. 에코프로 BM 보면은 역시 아직도 뭐 하락 추세가 진행 중인 겁니다. 이게 하락 추세가 마무리됐다 볼 수 없는 것이고 좀 반등은 좀 기대가 됩니다. 물론 뭐 지금 삼성 SDI나 LG화학 그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 이런 종목들이 반등이 들어온 걸 봐서는 좀 반등은 좀 있을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 탄력의 강도는 그렇게 강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게 워낙 많은 개인들이 여기 이 근처에 몰려 있기 때문에요. 쉽게 올려주지 않습니다. 메이저 세력들의 핵심은 그거 아닙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있는 종목은 올려주지 않는다.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많이 개인 투자자들이 물려 있으면 잘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이런 애들도 탄력의 강도는 강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고 또 이번 주엔 금양이 또 뭐 유상증자 발표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아주 강하게 또 흘러내리는 모습. 이 종목도 사실 이격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요. 회사의 가치에 비해서 너무 많이 올라간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추세에서 지금 약간 흘러내리고 있는데 아직도 이 종목은 하락의 요소가 더 많이 남아 있는 게 아닌가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갖고 있다가는 좀 더 큰 고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이 상투 고점을 친 다음에 무너지면은 주가는 생각보다 많이 오랜 기간 빠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주가가 고점을 쳤다면은 섣불리 주가가 하락을 많이 했다고 해서 매수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이 금양 같은 종목은 정말 좀 더 많이 빨리 좀 탈출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요. 에코프로 BM도
그렇게 많은 비중을 갖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물량을 축소하는 게 좀 좋은 것 같고요. 주식이 한번 고점을 치고 꺾인다면은 생각보다 오래 빠지고 오랫동안 안 갑니다. 뭐 이렇게 시젠 같은 것도 보면은 꼭 금양이 이때 모습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자리 정도 많이 빠졌는데 주가가 흐르다 뭐 반등을 주겠습니다만은 결국은 다시 더 빠지는. 그래서 물론 요즘에는 이제 CGN도 조금 바닥권을 좀 다지면서 좀 올라오면서 뭔가 조금 어느 정도는 올라갈 반등의 영역권에 있고, 제약 업종들이 나름 괜찮아지는 위치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좀 뭐, 오랫동안 빠졌고 해서 낙폭과대한 반등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주가라는 거는, 고점에 매물이 많이 있으면은 또 올라가는 버거운 모습인데요. 반등은 기대가 됩니다만은 또 계속적으로 대세 상승으로 가는 그런 흐름은 아니다. 그래서 주식이 한 번에 이 고점을 치면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날카롭게 뜬 종목들은 그 다음에 국면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항상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이게 항상 조심해야 되는 국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반도체 관련 종목들, 뭐, 삼성전자 많이 빠졌는데요. 시가총액 1위기 때문에 결국 삼성전자가 막 무너져 버리면 우리나라 종합이 좀 답이 없죠. 그래서 아마 삼성전자는 어느 정도 종합 쪽까지 쓸 또 리드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근처에서 좀 다지면서 야금야금 뭐 반등을 다시 또 줄 수도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워낙 우리나라 대표적인 종목이고 종합주가 지수를 컨트롤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또 상승 흐름을 보여줄 수 있지 않겠나. 그리고 뭐 하이닉스 반도체도 뭐 단기적으로는 좀 조정이 좀 더 들어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이닉스 반도체도 단기적인 흐름은 좀 더 좀 고생을 좀 할 가능성이 있는데 한 15만 원 전후 정도면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면서 또 기간 조정을 하면서 뭔가 다음번에 또 한 번에 또 상승 흐름을 가기 위한 또 작업을 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월봉을 보면 하이닉스 반도체 장기적으로 좀 살아있기 때문에 완전히 이 종목이 무너졌다, 뭐 완전히 끝났다 이렇게 또 볼 수는 없는 이격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하이닉스한테 또 실적도 꾸준히 지금 엔비디아에 또 뭐 좀 반도체를 계속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 반도체 좀 쉬다가 좀 단기간에는 좀 쉴 겁니다. 한두 달 정도는 좀 다른 쪽의 종목들이 좀 쓸 것 같고 좀 충분히 쉬면 또 가지 않겠나 또 생각이 되는 종목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는 좀 조정은 불가피하고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제가 보면 이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일단 이런 종목들은 너무 많은 이격이기 때문에 매달다가 흘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을 좀 탈출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반도체 관련 종목 내에서도 물론 소부장 종목들은 좋은 뭐 한양 ENG 뭐 이런 종목들은 오히려 또 사는 관점에서 봐도 될 것 같아요. 이런 종목들은 또 오히려 좋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라고 해서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보기는 좀 힘들 것 같고 반도체 내에서도 이격이 많이 나는 종목들은 좀 부담스럽고요. 그렇지만 그동안 한 번도 올라가지 않거나 회사의 가치가 좋고 실적이 좋은데 못 간 종목은 오히려 또 이번 기회에 또 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양이엔제 같은 경우는 뭐 외국인들이 좀 추세적으로 사고 있고 뭐 그렇게 큰 뭐 퍼도 한 300개 안 되거든요. 이런 종목은 오히려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중소형 반도체 관련 종목은 오히려 소부장이라고 하죠. 중소형 반도체 종목은 오히려 사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과연 앞으로 종합이 우리나라 종합 주가지수가 과연 계속적으로 이렇게 힘들고 지지부진할 것이냐 아니면 상승할 것이냐 이게 관건인데 이번 달 한 달 정도는 지금 사실 내일이 8월 달을 마감한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월봉을 보면은 월봉이 지금 T자 저기 밑으로 꼬리가 있는 음봉입니다. 그래서 내일 좀 두고 봐야 되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런 T자형 패턴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밑으로 꼬리가 있는 패턴 이런 패턴 나온 다음에는 보통 그 다음 달부터는 장이 뜨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뭐 강력한 음봉을 준다고 해서 너무 장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가질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번 달은 뭐 고생을 시켰죠. 당연히
서킷 브레이커까지 걸렸기 때문에. 그러나 외국인들이 추세적으로 국내 증시를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영선 위로 올라갔다는 거는 지금 외국인들은 사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하고 좀 다릅니다. 옛날에는 팔기 바빴지만 이제는 사는 구조기 때문에 국내 증시를 너무 비관적으로 볼 필요 없고요. 이번 달 한 달 정도 강하게 흔들어 놨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9월달, 10월달, 11월 이 3개월 정도에 오히려 강한 상승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오히려 3,000포인트를 넘어가는 흐름이 한 9월달, 10월달, 11월에 나올 수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장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가질 필요가 없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도 제가 굉장히 좋게 보는데 좀 최근에 코스닥도 좀 조정이 있는 그런 분위기고 힘든 분위기입니다만은 역시 밑으로 꼬리가 있는 그런 음봉이기 때문에 다음 달부터는 이런 패턴 양봉이 이렇게 좀 나올 수 있지 않느냐. 여기 근처에 이런 양봉이 나온다면은 긍정적인 흐름이 나옵니다. 원래 대음봉을 치고 그 다음 달부터 양봉을 쳐서 오히려 몰아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에도 자신 있느냐. 근데 지금 장이 마구 흔들어대니까 이제 서서히 비관적인 투자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많이 개인 투자자들이 항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항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주식들이나 회사의 실적이 좋은데 안 올라간 종목들은 오히려 메이저들 손에 다 넘어가고 있는 그런 국면이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국내 증시가 지금 이격이 나 있지 않고 충분히 조정을 보였다고 느끼기 때문에 오히려 걔네들 메이저들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의 가치가 좋은 종목들을 매수하려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도 좀 바라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좀 최근에 좀 자동차 업종이 좀 많이 흔들렸어요. 회사가 실적이 좋은데 많이 빠졌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지금 자동차 업종이 다 빠졌습니다. 조정을 거의 마무리했어요. 이제는 자동차 업종을 배팅을 걸어야 되는 위치입니다. 자동차 업종의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는 거, 다 아실 거고, 또 현대차는 지금 주주환원 정책으로 해가지고 배당도 이제 분기 배당 계속 주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고, 자사주, 우선주, 자사주 소각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굉장히 지금 밸류에이션을 레벨업 하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현대차, 기아차 상당히 믿을만 하고요. 요즘 빠졌죠. 현대차 같은 거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요. 아주 이런 건 모아 나가 줘야 되는 그런 종목이다. 그러니까 장이 빠졌다고 해서 모든 종목이 나쁘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는 안 되고요. 장이 빠져도 진짜 가치가 좋고 또 돈도 잘 벌면서 외국인들 꾸준한 관심을 갖고 있고 대시세를 내지 않은 그런 종목, 아직 개인 투자들이 막 미쳐 있지 않은 종목이 있으면 그런 종목은 조정을 보일 때, 요럴 때 최근 같은 이런 조정장을 이용해서 좋은 종목을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절호의 매수의 기회다. 그래서 우량한 종목들은 언제 매수합니까? 결국은 장이 조정을 해야 매수할 수 있는 겁니다. 조정하지 않으면은 우량한 종목은 매수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장이 조정이 들어왔다면 오히려 매수하기 좋은 기회지요. 그래서 현대차 아주 좋은 종목입니다. 아직도 충분히 여력이 더 있고요. 많이 있습니다. 또 기아도 오늘 한 1.9% 반도체 무너지는데 플러스를 보였는데 최근에 많이 빠졌죠. 그렇지만 추세적으로 아주 좋은 그런 종목이고요. 그 다음에 금융 섹터 지금 증권, 은행, 보험이 있는 금융 섹터 오늘 0.3% 정도 빠졌지만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당에서 굉장히 가장 선전하고 있는 업종이다 생각을 합니다. 순환하고 있어요. 증권주가 뜰 때는 은행주가 좀 쉬고 보험주가 뜰 때 은행주가 좀 쉬고 또 중소형 은행주가 뜨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쪽이 좀 굉장히 좀 괜찮아 보이는 그런 섹터라고 볼 수 있겠죠. 반도체가 무너져도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업종이 지금 이 금융 섹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건설 업종도 나름 지금 바닥에서 야금야금 바닥을 좀 탈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이 좀 대장주인데요. 좀, 잘 리드를 하고 있죠. 꾸준히, 지금 방향을 저점을 높이는 상향 추세를 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제가 보기에는 한 5, 6만 원대는 계속 갈 여러 개 있는 그런 종목으로 현대산업개발 보고 있기 때문에 현대산업개발, 뭐 GS건설 이런 유의 종목이 계속적으로 상승한다면 당분간 건설업종도 괜찮은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주식을 오래 해 보셨던 분들, 한 20년 이상 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증권주, 은행주, 건설주, 뭐 보험주 이런 류의 종목을 트로이카 대중주 종목이다. 저가하면서 대중들이 좋아한다. 뭐 해가지고 원래 대세 상승 출발점에는 예전에는 증권, 은행, 건설이 먼저 떴습니다. 그 금리 인하를 한다든가 해서 돈을 마구 풀면 그 유동성 장세라고 해가지고 돈의 힘으로 주식이 뜨는데 거기에 선두주자가 결국은 증권, 은행, 건설 뭐 이런 류의 종목들이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뭐 많이 흐름이 바뀌어가지고 장이 뜨면 1번으로 이제 반도체 주식이 강력하게 이제 리드하고 특히 삼성전자가 끌어주면서 종합주가 지수를 리드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만은 워낙 그 짓을 뭐 15년 내내 뭐 미국 필라델피아 지수가 계속 뜨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사실 뭐 국내 증시도 반도체 종목들이 거의 뭐 다 리드하는 그런 모습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증권, 은행, 건설 종목들이 굉장히 좀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그렇게 뭐 대단한 그런 모습은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나 어찌 됐든 간에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그 반도체 관련 종목들의 탄력보다는 증권 좀 다른 그동안 못 떴던 업종들에서 순환매 상승 흐름이 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장으로 이제 변해가고 있다. 그래서 너무 반도체는 물론 뭐 매달 걸로 생각합니다. 반도체 지수가 이게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인데요. 여기 단 일본어 봐도 좀 많이 뜬 거 아닙니까? 이게 많이 떴고요. 일본어 지금 아직 이제 200일선을 아직 깨지는 않았는데요. 일단은 이게 많이 떴다. 그래서 매달면서 여기서 이제 좀 더 꼬실 가능성은 있어요. 바로 무너지지 않고 매달릴 수는 있고 또 이게 좀 더 오버슈팅할 수도 있습니다. 워낙 뭐 엔비디아가 회사가 좋기 때문에 더 올릴 수도 있는 그런 여건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무리하게 또 배팅을 걸 수 있는 환경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들은 보수적인 관점에서 해야 됩니다. 주가가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비중을 많이 높이면 안 된다. 어차피 이거는 오래 살아남으면 강세장이 왔을 때 복리로 수익을 낼 수 있는데 무리한 투자를 하다 보면은 강세장 오기 전에 다 털려버리거나 진짜로 좋은 대세 상승장을 못 보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또 대세 상승장 꼭대기에서 들어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살아남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보수적인 관점에서 한다면은, 또 분산 투자를 많이 한다면은, 이격이 많이 난 종목은 좀 조심한다면 충분히 오래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초보자들은 종목이 이격이 많이 난 건지, 가치에 비해서 주식이 너무 많이 고평가됐는지 잘 파악하기 힘들고, 물론 뭐 정확하게 어떤 우리가 가치 분석을 한다고 해서 그게 정확하게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딱딱 맞지 않습니다. 주식은 인간의 심리로 하는 것이고 또 상대가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어떤 100% 논리가 맞지 않아요. 그리고 어떨 때 논리가 통했다 하더라도 또 통하지 않습니다. 이때 반도체 주식이 무너질 때 상당히 오랫동안 못 갔었어요. 반도체 주식도 상당히 못 갔을 때가 있었습니다. 이때는 또 반도체 주식이 절대 못 갔었는데 또 요즘에는 반도체가 뭐 한 15년 이상 계속 뛰다 보니까 또 반도체가 다 신화적인 존재가 돼버렸는데 물론 뭐 실적도 잘 내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또 많이 올랐다면 언젠가는 또 결국은 또 큰 손들이 물량을 다 털고 도망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렇게 매다는 과정이 몇 수개월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여기서 수개월 매달다가 나중에 흘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너무 대형 반도체나 뭐 이런 종목들 너무 무리하게 반도체 종목에 투자할 거는 좀 아니지 않느냐 생각이 되고요. 당분간은 더 그럴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조금 이제는 좀 그동안 소외됐던 종목 내에서 순환매 상승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거기에 핵심적인 종목들이 이제 반도체, 오늘 이제 역발상 주식 투자 이제, 를 이제 강의할 예정인데요. 오늘 여기 이제 강의할 주제가 역발상, 주식 투자, 주식 강의 5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제목이 이런 제목은 이제 시황에 대한 제목이죠. 이거는 반도체, 그다음에 2차 전지 비중을 좀 축소하면서 자동차주, 그다음에 조선주 괜찮습니다. 조선주 아직 안 끝났어요. 최근에 좀 쉬었는데 조선주 괜찮습니다. 그리고 금융, 건설, 제약, 그 다음에 중소형주, 가치주죠. 가치주가 많이 있어요. 중소형주에. 중소형주, 그 다음에 코스닥, 코스닥을 좀 써놨어요. 코스닥. 그러니까 중소형주, 코스닥, 이런 종목들이 이제는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그래서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장이 조금 지지부진해가지고, 좀, 투자자들은 힘이 없을 텐데요. 그렇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빠지면 주식은 오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코스닥은 한 2,500, 코스피는 5,000포인트를 향해 가는 대장정이다. 그래서 대세로 상승하는 종목에 우리가 배팅을 해야 된다. 우리가 대세 상승장도 얘기를 하는데, 물론 종합주가지수 앞으로 대세 상승장으로 갈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대세 상승장도 중요한데 종목도 마찬가지로 대세 상승 종목을 배팅을 해야 돼요. 대세 상승 종목을 발굴할 능력이 안 된다면 아무리 강한 장이 와도 계속적인 수익을 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세 상승 종목 초기에 배팅을 걸어주는 게 중요한데, 많은 투자자들 뭐 10년 차 이하는 아마 대세 상승 종목이 뭔지도 모르고 발굴하기가 좀 힘들 거로 생각하는데요. 주식에서 오래 살아남으려면은 대세가 상승하는 그런 종목을 매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대세 상투에 있는 종목은 버리고 대세 상승 초기에 있는 국면에 물량을 모아나가는 그 전략만이 주식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력이 좀 짧으면 힘들죠. 그래서 경력 오랫동안 주식을 경험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주식은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못해도 20년 이상은 해봐야 되는 것 같고요. 그래야 조금 눈이 좀 보이고, 그런다고 해서 또 계속 뭐 수익을 내는 것도 아니고요. 한 30년 이상 해가지고 누적적으로 꾸준하게 계좌가 늘어나고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진짜 고수고 믿을만 합니다만은, 그냥 장이 좋아서 운 좋게 한 번씩 벌었다 하는 얘기로 뭐 유튜브에서 자랑질 하면은 그거는 거의 뻥일 가능성이 높아요. 요즘에는 유튜브에서 주식 한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뻥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참 검증하기도 어렵고, 또 이게 주식이 말이 필요 없는 데입니다. 사실은 뭐 인내하고 기다리는데 1년, 2년, 3년, 4년, 5년을 인내를 해야 되는데, 보통 대세 상승장이 한 4, 5년 만에 한 번씩 오는데 그거 3, 4년 동안 계속 하락하는 장을 어떻게 견뎌낼 것이냐,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메이저들은 뭐 우리의 논리대로 해주지 않고, 외국계 큰 손들은 절대 우리의 생각대로 해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외국계 큰 손들은 50년 이상, 100년, 지금 뭐 워렌 버핏은 80년 했고요. 그 더 워렌 버핏보다 더 큰 세력들은 100년, 150년, 200년을 했기 때문에 이 금융시장을 만든, 보이지 않는 외국계 큰 손들은 아주 이 뭐 한국 시장 같은 거 지금 40년밖에 좀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시장 갖고 노는 건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겸손을 해야 되고요. 오래 살아남아야 됩니다. 계속적으로 어떤 장이 와도 살아남아야 된다. 강세장이 와도, 물론 강세장이 오면 살아남을 확률이 높지만 약세장, 조정장이 주식시장의 90%입니다. 주식이 어려운 이유가 강세장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강세장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강세장은 아주 짧습니다. 강세장의 국면, 강세장의 국면은 정말 얼마 없어요. 거의 뭐 보여주지 않고요. 대다수는 뭡니까? 강세장이 아니라 뭐 횡보장, 조정장, 뭐 거의 뭐 조정장이기 때문에 90% 이상이 주식의 조정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살아남기가 만만치 않아요. 주식은 해보면 해볼수록 어렵다. 그래서 저는 진짜 우리 주식하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분산 투자도 많이 하고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분산 투자 충분히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좀,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익이 난 종목은 무리하게 투자하지 않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주식투자 오해인데요. 핵심은 이거죠. 주식시장은 이제 큰손하고 작은손이 있는데요. 앙드레 코스탈로니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죠. 큰손과 작은손의 개념. 자, 거기서 이제 앙드레 코스탈로니 선생님께서 말씀했던 그 내용이 핵심인데요. 역시 주식시장은 이 큰손의 개념, 메이저의 흐름, 메이저의 관점에서 주식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 투자하는 사람들은 거의 대다수는 큰손 메이저의 생각보다는 자기의 생각 아니면 전문가들 주식 잘한다고 하는 어떤 유명인의 말이나 그 다음에 전문가라고 하는 주식을 오래 했다는 전문가들의 말을 믿고 많이 투자하는데 또 중요한 거는 주식이 올라갈 때는 절대로 이 우리 전문가나 개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주식이 올라가지 움직이지 않고요. 큰손의 의도대로 주식을 하는데 큰손은 주식을 올려서만 먹는 게 아니고 롱숏 전략을 취하기 때문에 주가를 매도를 때려서도 수익을 내는 그저는 구조를 합니다. 그래서 주가를 패가지고 때리투게 패서 주가를 하락시켜서 그래서 파생, 선물이나 옵션 이런 쪽에서도 큰 수익을 내기 때문에 그래서 헤지펀드들이 충분히 뭐 갖고 노는 거죠. 좀 금융적인 지식이 약한 나라를 가지고 갖고 노는데요. 그래서 지금 뭐 우리나라도 앞으로 뭐 가면 갈수록 이 경쟁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주식이라는 게 가면 갈수록 경쟁자가 많기 때문에 어렵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제 경력이 쌓이고 자기만의 어떤 투자의 원칙을 갖는 투자자들은 또 오랫동안 이제 시간이 지나면 30년, 40년, 50년 되면은 또 수익을 내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우리나라도 이제 명인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력이 짧은 분들은 이 어려운 구간에서 진짜 살아남기가 정말 어려워요, 여기. 이런 구간, 이게 뭐 보통 3, 4년입니다. 너무 어렵고, 여기 이런 데도 뭐 4, 5년 정도 계속 안 가지 않습니까? 종합이 안 가는 겁니다. 이게 다 종합인데요. 이런 구간 엄청 금융위기인데 이건 못 견딥니다, 여기. 그러니까 그 전에 돈을 벌었다 하더라도 여기서 그 이상 잃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참 살아남기 어려워요. 그래서 주식이 참 겉무늬는 돈을 많이 벌 것 같지만 오랫동안 해보면 쉽지 않다. 그래서 그 이유는 역시 주식을 컨트롤하는 메이저 차트를 만드는 애들이 자기 마음대로 이 차트를 다 만들 수 있고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뭐 아무 힘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다 당하는데요. 역시 큰손은 외국계 큰 자금 뭐 지금 애플이나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 한 종목을 다 팔면 우리나라 전체 코스닥 코스피 전 종목을 다 사고도 남는 그런 자금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굉장히 힘이 없는 나라죠. 근데 뭐 그 애플이나 엔비디아 뭐 그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회사보다도 더 어마어마한 자금력을 가진 그런 세력이 있습니다. 뭐 록펠러도 있고 JP 모건도 있고 그 위에 로스차일드 그룹도 있고 그래서 어마어마한 자금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을 초월한 자금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마음대로 차트를 만들거나 주식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아무리 별짓을 다 해도 외국계 큰 자금 앞에서는 꼼짝을 못해요. 자금력이 워낙 크기 때문에 뭐 게임이 안 되는 로스차일드는 뭐 5천 경이라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손들의 돈 자금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에요. 우리나라 하지만 2,500조, 3,000조 되나요?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엔비디아가 지금 4,000조 가까이 된다는 것 같은데 진짜 우리나라는 약소국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금융 쪽에서는.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큰 자금이고
작은 손은 여러분도 이제 좀 어느 정도 다 아시겠지만 개인 투자자, 어설픈 기관 투자자, 펀드 자금 등을 말하고요. 큰 손은 대중의 패를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지지 않습니다. 얘네들은 워낙 자금이 크기 때문에 자기들이 원하는 패를 다 만들 수 있어요. 주식을 올리려면은 어마어마한 자금을 올리고요. 또 패대기 치려면은 파생을 통해 가지고 선물을 매도를 치기도 하면서 주가를 찍어 눌리기도 합니다. 또 ELS 상품이나 또 ETF 인버스 상품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로 또 때려 가지고 거기서 또 수익을 챙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롱숏 펀드 전략을 취하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들 개인 투자자들이나 펀드 자금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그래서 큰 손은 대중의 패, 모든 개인 투자자들의 패를 다 알고 있다. 하지만 작은 손들,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습니까? 항상 고점 상투에서 주식을 흥분해합니다. 주가 계속 오르면은 뭐 방송 또 네이버나 뭐 다음 뭐 구글 이런 데서도 매일 주식 얘기를 흥분시키면 누가 돈 벌었다고 자랑질을 하니까 주식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나만 바보인 개념이 돼버립니다. 주가가 오르기만 하면은 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 어떤 종목을 바닥에서 나왔다고 추천하고 또 막 자기 회원들은 이 종목을 바닥에서 샀다고 막 자랑질을 하는데 그러다 보면은 나만 바보가 되는데 그렇게 하면서 많은 투자자들을 그렇게 또 무리하게 투자를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악마적인 요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식 투자를 고공권에서 초보자들이 다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작은 손들은 항상 상투에 흥분하고 또 바닥권에 가면은 실적이 또 나빠져요. 실적도 나쁘고 게시판이나 이런 데 가면은 이제 희망이 없어집니다. 하도 나쁜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이제 가치가 좋은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회사가 괜찮은 회사였고 배당도 주고 특별한 큰 어마어마한 시세를 내지도 않았는데 종합이 빠진다는 이유만으로 빠지면 같이 도망가 버리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이제 그 좋은 주식들 가치가 아주 좋은 주식들은 큰 손들은 다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런 이제 대중이 팔면은 그걸 다 주워 담고 결국은 그 보지 않는 큰 손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랫동안 투자를 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투자를 한다 이런 관점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그들은 오랫동안 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들과는 좀 많이 좀 다른 모습이죠. 근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이제 큰 손은 자금 규모가 엄청 크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제 대세 상승 추세를 만들면서 추세를 계속 이제 만들어가면서 이제 계속 주가를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자금량이 크니까 추세를 이제 약세장에서 강세장으로 돌려버립니다. 어느 순간에. 그래가지고 지네들이 이제 충분히 주가를 이격을 낸 다음에 개인 투자에 덤비면은 작은 손들이 덤비면 그때 이제 고점의 물량을 넘기는 과정을 하는 그런 전략을 피하는 겁니다. 그렇게 바로 지금 뭐 반도체, 뭐 엔비디아나 뭐 한미 반도체나 뭐 이런 종목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차전지 관련 종목들도 이전에 한번 물량을 넘겼고요. 반등 주고 난 이후에도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이고요. 작은 손들은 자금력이 없고 또 인내력이 없기 때문에 이제 큰 손에 결국 밥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주식 경력이 짧으면 짧을수록 그러니까 빨리 도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식이 3년, 5년 차 이하는 빠른 시간 안에 계좌가 깡통 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제 한 10년, 15년, 20년, 25년 오랫동안 하면은 이제 주식시장에 이 사기 기법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좀 더 오래 버티고 이제 한 30년 이상 되면은 완전히 이제 세력을 어느 정도 충분히 간파하기 때문에 큰 손을 간파하기 때문에 큰 손을 역용합니다. 30년 이상 되면은 큰 손을 역용해서 큰 손을 오히려 농락하는 그런 전략을 피죠. 그래서 결국 이제 큰 손도 그렇게 오랫동안 경험을 한 고수들은 데리고 갑니다. 극상이 한 0.1% 정도 그런 투자자들은 0.1%나 0.01% 정도의 극상이 아주 고수들은 이제 큰 손들도 30년 차 이상은 데리고 가는 그런 전략을 피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경력이 짧고 공부 뭐 책 같은 것도 보지 않고 그다음에 차트를 좀 고수단데 배우지 않고 자기 혼자 한 사람들은 좀 힘든 그런 곳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큰 손은 상장 주식 전체를 다 전 종목을 가지고 컨트롤합니다. 거의 대다수 종목을 큰 손은 다 컨트롤한다. 물론 비중이 뭐 0.01%, 0.001% 조금만 살 수도 있고 좀 좋은 건 1%, 뭐 0.5% 이렇게 비중을 나눌 수 있겠지만 거의 우리의 개념은 그냥 걸어서 코스닥 한 2,500개, 2,800개 정도 되는데 큰 손은 전 종목을 가지고 갖고 논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전 종목을 가지고 있는 거고 큰 손은 우리 투자자들은 보통 맨날 압축하라, 집중하라, 뭐 세 종목으로 몰빵 투자하자, 분산 투자하면 돈 못 번다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듣고 또 그게 될 것 같고 압축하면 또 그 찍어준다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으니까 거기에 또 화끈하게 한번 투입을 해보는데요. 결국은 다 집니다. 주식이 꾸준히 올라가는 게 아니고 오늘 오르면 내일 빠지는 다 대다수 종목은 어느 날 하루 오르면 그 다음날 또 빠지게 돼 있고 한 주 오르면 그 다음날 또 빠집니다. 그래서 대세 상승장이라도 계속 업종을 순환하는데 그 종목이 적으면은 그 버티는 싸움에서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수가 되면 될수록 종목이 많아집니다. 종목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기를 지켜주는 그런 호위병이 많다는 얘기고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 오래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리를 이기는 겁니다. 근데 많은 투자자들은 자기가 5년, 10년 했다고 해서 좀 주식을 좀 안다고 해서 뭔가 집중을 해보고 뭐 논리적인 어떤 뭐 실적이 좋아지니까 이거 된다 해가지고 하는데요. 그 쉽게 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큰 손들은 상대패를 다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개인 투자들은 마구 덤비고 막 계속 뭐 어디에서 추천해가지고 동시에 들어오면은 그거 다 밟아버립니다. 보고 있다가 자기가 갖고 있지 않는데 다른 세력들이 막 어디서 막 거래가 막 들어오면은 그 보이지 않는 큰 손은 그 주식 밟아버립니다. 그래서 절대로 대중과 똑같은 생각으로 똑같이 투자하면은 여기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짜 극상위 0.01%의 진짜 고수들은 초고수들은 절대 남의 말 듣지 않습니다. 남들하고 주식 얘기도 하지 않고 자기 종목에 대해서 절대 남들한테 추천해 주지도 않고 가르쳐 주지도 않아요. 그리고 대화도 하지 않습니다. 이건 대화되지 않고 이건 남의 돈을 뺏는 곳인데 무슨 대화가 됩니까? 그냥 다 죽어야 극상위 0.01%뭐 투자해서 본전하는 사람들까지 친다면은 뭐 한 2%는 좀 돈도 벌고 좀 살아남을런지 모르겠어요. 2, 30년 동안 하면.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돈을 정말 많이 번다고 하는 사람들은 아주 극상위 뭐 0.1%나 0.01% 정도밖에 안 될 거로 생각합니다. 아주 적은 비중이고요. 잘 눈에 띄지도 않고 말해주지도 않는다는 거. 그래서 모두가 알고 내가 납득이 되는 그런 정보는 그건 정보가 아니다. 그래서 그렇게 남 의견을 쫓아다니는 거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좀 들어서 시간이 좀 돼서 오늘 강의는 이 정도 하면서 이제 추천 종목 이제 무료 추천 종목 지금 한 주에 한 번씩 제가 대형주를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한번 대형주 한 종목 드리고요. 중성주 추천 종목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제 대박TV 사이트로 들어오셔가지고 중소형 종목 추천 좀 약간 유료입니다. 추천 종목 받으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라이브 방송이 대박가족TV 들어오시면은 매주 목요일 10시부터 11시까지 하니까 라이브 방송도 들어오시면은 청취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오늘 8월 29일 목요일장 자, 유료 추천 종목 코너, 무료 추천 종목, 무료 추천 종목 한 종목을 추천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대형 자동차 종목의 한 종목, 기아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아, 여러분도 잘 아시죠? 대한민국 1, 2등 하는 자동차 회사고요. 완성차 회사고,
퍼가 지금은 400개 안 됩니다. 굉장히 아직도 퍼가 한 10 이하면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거죠. PBR도 0.8이니까 지금 좀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ROE가 지금 지난 분기 보니까 23%까지 꾸준히 ROE가 좋습니다. 10% 이상 되면 ROE도 좋은 거예요. 유보율 부채 비율도 유보율도 2,300%에다가 부채 비율이 69%에 거의 없는 거죠. 부채가 매출도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꾸준히 지금 좋아지고 있고, 환율이 높지 않습니까? 지금 총 환율이 1,300원 이상이에요. 그래서 원달러가 지금 1,330원이네요. 환율이 높다는 거는 수출 기업이 유리한 겁니다. 특히 자동차 업종 경쟁력이 있고, 그래서 환율이 높으면 우리나라 자동차 업종이 굉장히 좋습니다. 수익 내기가. 그래서 지금 한 1,300원 나이대에서 조금 이제 여기서 좀 최근에 좀 조정을 보였고요. 어차피 환율이 앞으로 우리나라 환율이 좀 계속 조정으로 하락해 준다면 국내 증시는 강세장으로 갑니다. 그래서 지금 완전하게 추세가 환율이 꺾이지는 않았는데요. 그러나 지금 좀 유로화나 유로화가 지금 추세적으로 좀 뜨고 있어요. 유로화가 뜬다는 거는 달러가 약화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달러가 약화되고 일단 지금 달러가 약화되고 있죠. 달러가 약화된다면은 미국 증시에서 돈이 빠져가지고 아시아 증시나 유럽이나 중국 증시나 이런 아니면은 브릭스 국가나 이런 신흥국이나 이런 쪽으로 돈이 옮겨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빠진다고 해서 모든 전 세계 증시가 빠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봐서는 환율도 높은 흐름이기 때문에 자동차 업종 앞으로도 꾸준한 실적 향상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기아 자동차, 기아 지금 가격이 한 10만 6천 원인데요. 회사 좋은 건 여러분들 다 아실 거고요. 외국인도 추세적으로 사고 있는 종목이고 최근에 많이 빠졌어요. 13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빠졌으니 가격적으로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그런 위치에 지금 주가가 도래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기아 10만 6천 원 정도니까 11만 원 정도 이하에서 사신다면은 저는 이번에는 이 전고점 13만 5천 원 돌파하려 생각합니다. 9월달, 10월달, 11월달에 월봉에서도 조정을 마무리했고요. 이거 돌파해가지고요. 15만 원 이상도 갈 수 있는, 그래서 많은 개인 투자들이 열광할 때까지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한 100% 가까이도 도전해 볼 만한 그런 좋은 대형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가격대가 아주 메리트 있게 들어왔고 잘 빠져줬기 때문에 완성차, 이 기아, 현대차도 좋습니다. 현대차, 기아, 이런 종목들. 특히 오늘 기아가 좀 빠졌고 해서, 요거 한 10만원, 11만원 이하대에서 그냥 모아 나간다면은, 앞으로 한 15만원 이상을 돌파하면서, 전고점 돌파하면서 꾸준히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모습 나올 것이다. 그래서 종합주가지수도, 지금 2662입니다. 2700이 깨졌네요. 그렇지만, 저는 다시 올라갈 거로 생각합니다. 종합주가지수. 여기 같은 느낌이에요. 여기. 연봉 하나 찍고 주봉이다, 이거. 치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여기. 그래서, 좀 다시 종합은 올라갈 것이다. 월봉을 봐도 지금 괜찮습니다. 종합주가지수 올라갈 거예요. 다음 달부터는. 그리고 코스닥도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코스닥 굉장히 좋다고 했는데, 코스닥이나 가치주, 중소형 종목들, 버리면 안 됩니다. 이제는 맞서야 되고, 계속 들고 있어야 됩니다. 이제는 계속 지금까지 버텼다면 여기서부터는 버티는 사람한테 수익을 주는 겁니다. 고수도 물려 있고 하수도 물려 있습니다만은 하수들은 이것저것 다 도망가잖아요. 그러나 고수들은 이제는 버텨내고 또 큰 시세를 내기 위해서 기다릴 겁니다. 그래서 사가지고 좀 수익 냈다가 파는 게 아니라 이제는 좀 더 오래 좀 긴 호흡을 가지고 주식을 들고 가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거래소 코스닥 종합주가지수, 지금 중형주도 좋습니다. 중형주도 아주 추세가 좋아요. 그래서 중형주도 앞으로 좋게 갈 거고 소형주도 마찬가지 좋을 겁니다. 소형주가 조금 약하긴 합니다만은 소형주도 한번 붙으면 탄력이 붙으면 강하게 땡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가치주 종목들이 좋은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겁을 먹을 게 아니고 지금은 강력하게 적극적으로 좋은 주식을 쓸어 담거나 아니면 내가 가치가 좋은 종목을 갖고 있다면 주식을 계속 보유를 하는 그런 전략이 좋고요.
그럼 만약에 이제 뭐 주가가 뭐 반도체 종목이나 2차 종목, 2차 전지 관련주를 많이 갖고 있다. 이런 분들은 비중을 좀 줄여가지고 그동안 소외됐던 업종, 금융주나 조선이나 그다음에 건설이나 그다음에 제약이나 뭐 중소형 종목이나 코스닥이나 이런 유로 종목 교체를 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한 그런 시점이다. 그래서 지금은 겁을 먹고 도망갈 게 아니고 용기를 내고 열심히 좋은 종목을 발굴하고 가치 종목을 사거나 보유하는 그런 전략이다. 그래서 뭐 삼성전기 제가 이거 종목 추천했는데 좀 빠졌지만 괜찮고요. 삼성전기 그다음에 뭐 LG전자도 이런 거 사야 됩니다. LG전자, 삼성전기 이런 종목들 또 뭐 삼성 제가 지난주인가요? 삼성 ENA 추천한 것 같은데요. 삼성 ENA 추천한 것 같아요. 건설주 삼성 ENA 이런 거 좋습니다. 삼성 ENA 또 이런 거 그다음에 그 지금 오늘 언급드렸던 기아 이런 종목들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투자금의 한 1, 2% 정도만 공개 방송이니까 한번 사보시면 좋은 수익을 내볼 만한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언급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주 8월 29일 목요일 무료 추천 종목 코너 추천 종목은 기아 000270 이 종목을 추천을 드릴 테니까 한번 매수를 해보십사 이렇게 말씀드리고 내일만 잘 넘기면 이제 8월달이 넘어갑니다. 9월달, 10월달, 11월달 그 선선한 바람 들어올 때 항상 주시장 괜찮기 때문에 9월달, 10월달, 11월달에 좋은 강세장을 기대하면서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좋은 종목을 사 모아 나가는 그러한 관점에서 접근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상으로 8월 29일 역발상 주식 투자 강의 5회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장 또 목요일날 또 역발상 주식 투자 강의 6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